자, 노트에 보면요. 제일 먼저 생명현상, 생물의 특징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이 생명과학의 전체예요. 사실은 1단원이 뭐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써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면 생명과학을 다 하는 거야. 이 내용들을 다 배우는 거니까 과학관에서. 자, 먼저요. 생물의 특성 중에 우리는 굳이 나온다면 개체 유지를 위한 생물의 특성과 종족 유지를 위한 생물의 특성으로 분류해서 공부를 해놓습니다. 개체 유지적 측면에서 보면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근데 이 세포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세포 안에 뭐 있다는 거 알았어요? 소기관이 있다는 거 알았고 핵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자세히 배워나가는 겁니다. 물질 대사도 배우고 뒤에 가서 항상성도 배우고 신경도 배우고 배우잖아요. 그때 세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전체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생명체의 기본 구조, 다시 봐.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거든. 얘는 조직 검사한다는 게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모여서 우리 개체가 되는 거죠. 그때 이 기본이죠. 식물은 요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가고요. 동물은 요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관계 들어가는 것들을 뒤에서 물질대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얘가 기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구조라는 말을 썼냐면 세포마다 모양이 각기 틀려요. 여러분. 특히 가장 모양이 다른 게 신경세포예요. 여러분. 신경세포는 돌기가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가지돌기, 축삭돌기 막 이렇게 있는데 돌기가 발달해서 그 다음에 기능적 단위라는 건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간조직, 그러면 간의 순수한 능력치를 가진 세포. 위 조직, 그럼 위에 순수한 능력치를 가진 뇌세포, 뇌의 능력치를 가진. 그러니까 기능적인 기본적 단위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위나 소장이나 이런 세포들은요. 리보솜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소화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외분비선으로 뭘 분비해야 됩니까? 소화효소를 내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소화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란 말이야. 리보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능적 단위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세포 생물의 경우 세포가 2개 이상 있는 애들이죠. 조직, 기관, 개체가 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개체를 가졌다. 이런 거죠. 요 개체.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의 경우 세포가 곧 개체이므로 이게 여러분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세포가 곧 개체이기 때문에 얘는 분열이 곧 생식이에요. 알았습니까? 단세포는요. 분열 자체가 곧 생식입니다. 그냥. 알았죠? 이런 애들이 뭐예요? 이분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분법. 그쵸? 아메바. 뭐 이런 애들. 유글레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별명이 있잖아요. 집신벌. 별명 안 들어봤어요? 자네들? 아, 그런 줄을 지어보긴 했어도 들어보진 않았군요. 그런 단세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걔들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똑같은 애를 이렇게 분열을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생식입니다. 단세포들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개체적인 특성이다. 생물의. 두 번째 물질대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몸속의 화학변화예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이거 왜 해? 그런데 물론 새로운 물질들을 분해하고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대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물질 대사는 얘를 유도해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대사라는 게 뭔데요?
흡열, 발열을 뜻하는 거죠. 열이 흡수도 되고 발생도 되고 이런 과정이 모두 물질 대사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이 과정, 이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동화작용. 이것을 동화작용.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 합니다. 동화의 예로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누굴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열이라고 하죠. 에너지 흡수.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고분자인 이렇게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이게 광합성이에요. 그 동화라는 말은 합성이란 말이란 같은 말이에요. 알죠? 하나로 뭉친다. 그 다음에 이화라는 건 곧 뭡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분해되는 거 호흡이잖아요. 호흡. 이러면 어때요? 열이 발생하죠.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분해라고 한다. 분해.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광합성이 이거고요. 단백질 합성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간. 간 얘기가 나오면요 꼼꼼하게 적어놓으세요. 간에 대한 거는요 이쪽 저쪽에 막 저기 선생님들이 흐트러놔요. 툭툭툭 던져놔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물어봐요. 간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거 간에서 하는 거죠. 반대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간에서는 혈당 조절 때문에. 그런 건 이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았죠? 따로 요게 동화죠. 요게 이화죠. 간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배우게 되면 인슐린, 글루카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호르몬들도 배워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이게 간에서 동화와 이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에너지 흡수 방출을 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가로축은 방향이거든요. 반응, 진행, 방향이라고 놓고요. 그리고선 이렇게 놓죠. 자, 실제로 이게 반응물입니다. CO2 뭐 이러지 말고 저분자 합시다. 저분자. 요게 에너지 준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분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뿅 하고 올라가요. 뿅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뭐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흡열의 원리예요. 흡열의 원리.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몰라요. 화학도 이건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요 차이만큼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만 써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화는 뭘까? 이화는 똑같이 진행 방향 잡고 에너지 잡으면 얘는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고분자가 되겠죠? 여기가 저분자가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이쪽으로 오면서 얘가 뿅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차이만큼은.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런 에너지 대사가 막 움직일 때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호흡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소화도 여기에요, 여러분. 소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막 잘게 쪼개잖아. 우리 몸으로 막 흡수하려고. 이화 과정이 바로 소화 과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밥을 드시면 몸이 따뜻하겠죠.
그지? 열이 나오니까. 다만 조심할 거. 그때 나오는 열은 절대 에너지 화폐인 ATP 합성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알았지? 어디에서 이화되는 것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장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알겠습니까? 얘가 갑자기 나를 괴롭혔어요. 분명. 결국은요, 물질 대사를 하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물질 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몸 안에서 에너지를 굴려야 돼요. 공굴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굴려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죠. 아, 이거 경제학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 통장에 얼마 있으면 벌었다 싶어요. 예. 네. 안 분지죠. 자네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저요? 현찰로. 현찰로? 이 정도 있으면 됐다. 욕심 안 난다. 앞으로 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그냥. 네 통장 지금 현재 얼마 있으면? 지금 얼마나 네. 있으면 좋겠냐고요? 10,000원? 최대한 많이. 이거 얼마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뭔 줄 알아요? 책들을 보면 여러분 작은 단편소설 같은 거 책을 보면요, 어떤 일에 그 가장 큰 어떤 고수가 되잖아요. 세상 일을 통달한다고 해요. 뭐를 하든 그 일의 고수가 되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자기가 한 일과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건 뭐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돈이 지나가게 하래요. 꾹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지나가게. 물로 따지면 자기가 물을 막 갖고 있는 게 물이 경제력이다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지 말고 강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 강. 실제로 미국은 백만장자가 어떤 건지 알아요? 24시간 안에 1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용료도 될 수 있죠. 힘으로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생명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돌리는 거예요. 계속. 먹어서, 싸서, 하여튼 계속. 그래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니들은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적적하죠. 그죠? 죽진 않아요. 근데 적적하죠. 근데 뭐는 없으면 안 돼요. 산소는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물질을 받아들이고 우리 뽑아내는 그 와중에 안에서 공굴리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공굴리기. 그게 물질 대사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의 특성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얘는 이걸로 안 끝나요. 화성 탐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100%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아셨습니까? 이거 빼고, 이 코너 빼고, 이걸 통해서 화성 탐사 실험을 합니다. 뭐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자, 화성 탐사 실험이 엄청 그 실험이에요. 요만한 겁니다, 여러분. 요만한 거. 바이킹호가 요만해요, 바이킹호가. 알았어요? 간 애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걔가. 땅을 파갖고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요만한 실린더에다 흙 넣고, 대신, 잘 봐요. 동화 과정을 실험을 하려면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밑에서 뭐 불때불때 하든지 램프를 쏘든지 빛을 줍니다. 그럼 그건 동화 실험이에요. 알았죠? 그렇지 않고 이화 실험은요, 영양분을 흙 속에다 던져놓는 거지. 화성 토양에다 영양분을 던져놓는 거야. 그래서 뭐를 측정할 거야? CO2가 발생하는지. 혹은 봐라, 이렇게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 열이 나지?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 보는 거야. 화성 탐사 실험에서. 그래서
화성 탐사 실험이 쭉 써 있을 때 있잖아. 대부분 뭐 있어요, 옆에? 검출기로 방사능 계측기가 있지. 누구를 집어넣었어? 탄소를, 동위원소 탄소 14짜리. 알았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느냐? 생각해봐. 이산화탄소가 사라진다는 건 동화 과정을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냐? 빛을 쪼여준다든지 밑에 불을 가해준다든지 뭔가 동화에 대한 흡열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는 건 얘를 준다는 거 아니야. 고분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가 되면 이화가 되면 CO2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계측기 떠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게 없었다. 알았지? 그런 거야. 그 실험을 한다는 거지. 이 전체 얘기가 그 얘기다. 알았어? 물질대사는 따로 시험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물질대사 왜 하냐고. 에너지 대사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래.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 이것도 개인적인, 개체적인 성질의 하나죠. 여러분, 개체라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개체는 각각의 하나인데 모양과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개체군이거든요. 근데 개체군의 성질이 뭔지 아세요? 같은 지역에 사는 생명체예요. 우리나라, 야, 적도 지방의 흑인하고 저 극지방의 허연 애들 있죠, 허연 애들. 북반구 쪽에 있는 애들이 좀 허여물건하고 덩치 크잖아, 그지? 걔들은 같은 사람이잖아. 걔들 같은 개체군일까 아닐까? 서로 다른 개체군이에요. 아셨어요? 원숭이도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이 개체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이라고, 같은 개체군이 아니라고요. 사막여우, 북극여우가 또 다른 개체군이에요. 아셨습니까? 군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지금 개체만 따지는 거죠, 지금. 이러면 생명체다. 이런 생명체의 특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자극이라는 게 뭐죠? 외부 환경 변화입니다. 알겠어요? 미스터 O, 졸려? 요즘에 안 와줘? 왜? 징그러? 오늘따라 비비거리네, 저거. 오늘 계약했다고 맛갔나? 응? 평소에는 말똥말똥 먹는데. 오늘 힘들었나? 아니요. 오늘 개꿀 빨았는데. 개꿀 빨았어요? 머리요? 좀 그랬나요? 아? 좀 그랬나요? 그쵸. 개꿀을 빨다니. 죄송합니다. 나도 빨고 싶다. 자,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이제 신학기 들고 점수 따나 싸우면, 야, 생명은 1단원은 잘 봐야 본전이야, 얘들아. 중간고사가. 실제는 어디에 있어? 기말에 있어, 실제 싸움은. 화학은? 지금 아니, 1학기 중간이 거의 피치지, 피. 잘 보면 대박. 못 봐도 뭔가 한번. 뭐 이런 거 있거든. 얘는 지금 못 보면 진짜 본전도 못 찾는다, 니네들.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지금 계속 하는 게 여기에 암기 위주가 되게 많고 원리주 위주가 많아서 노트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야. 계속 노트에. 노트 하나에 다 모아. 나중에 시험 볼 때 노트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라고. 알았어?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여기는 감각 싸움이야. 그리고 니네들이 해야 될 건 다양한 문제, 25문항이면 25문항을 풀면서 그냥 지식을 막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계속 뽑아내는 연습. 채우기만 하면 안 돼. 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알았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봐야 돼. 가서 막 틀리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 연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트를 정말 잘 봐. 다시 정신 차리고. 자극이라는 게 외부 환경의 변화거든. 그걸 안다는 것 자체,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라. 그거 없으면 죽어요. 생존을 못합니다, 여러분. 추워. 어떡할 거야? 입어야죠. 더워. 벗어야죠. 누가 때려. 소리쳐야죠. 아프다고. 알겠어요? 그게 생명체예요. 그게. 뭔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개체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도 진짜 자연스럽게 말하니? 누가 막 스트레스 줬어. 풀어야 됩니다.
꾹꾹 그러면 나중에 병돼요. 알겠습니까? 뭔가 누가 잘못했어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응?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쓸데없는 거 말고 너 주는 거 없이 얼굴이 마음에 이런 건 안 되죠. 그건 욕이죠. 그냥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했을 때 왜? 분명히 봐봐요. 근데 그것도 외부 환경 변화는 맞죠. 마음에 안 드네요. 자꾸 앞에 있으면 기분 나쁜 건 그것도 외부 환경이 변하거든요. 좀 추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환경 변화. 여기서 물리적인 변화. 그런 걸 봅시다. 반응이 뭐냐? 리액션이 뭐예요? 생명체가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냐? 상태 변화예요. 몸에 뭔가 시그널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추우면 체온을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이 다 반응.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 반응을 가만히 보면요 반응에도 그 상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즉각적 반응을 해야 될 게 있고 좀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응해야 될 게 있죠. 국정도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국정도요. 즉각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될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알죠? 그거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너한테 내가 1억 준다고 바로 여기서 애 놓을 거요? 너는 애를 못 놓죠. 애가 나오려면 한참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두고 세대를 거쳐서 일어날 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저씨들이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얼른 뭐 저기 규칙도 주고 해서 그 사람 키우는 거 즉각적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은 신경계가 합니다. 신경계. 깜짝아. 예!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지금 네가 반응한 게 신경계야. 알았어? 뭔가 갑작스럽게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지금. 소리 지르면서 야 저 작년에 어떤 애는 뭐 던졌어 나한테. 와! 던지더라고. 피했네 그것도.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죠. 반응. 바로. 근데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호르몬이 좌우를 합니다. 호르몬. 알았지? 뭐 혈당이라든가 삼투압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이런 건 호르몬들이 하죠. 물론 호르몬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신경계가 같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신경계와 호르몬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 좀 짧은 순간 1초가 채 안 걸리는 시간들은 신경계가 주로 담당하고 한 20분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건 호르몬계와 신경계가 같이 작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호르몬, 얘는 이게 아니에요. 같이 움직입니다. 아셨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식물의 그 새순이에요. 새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 정도에 옥신이라는 생장 호르몬이 존재해요. 옥신이라는. 알았습니까? 근데 이 옥신이 햇빛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자라던 놈이 여기서 해가 이렇게 뜨자면 얘 여기로 옮겨요. 이쪽으로. 싫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은 생장 속도가 이렇잖아요. 이쪽은. 그쵸? 근데 이쪽은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굽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기엔 태양을 좋아해서 호르몬이 옆으로 밀려나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알겠죠? 불광성 뭐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뭐 굴지성 해가지고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죠. 그죠? 플라나리아.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미모사, 잎 이런 것들. 알았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뭐 고양이가 대표적인 고양이 갖다 대면 어때요? 도망가죠. 이런 거 외부 자극. 자 이제 항상성 유지. 사실 항상성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몸도 일정하게 유지될 게 있거든요. 너네 여러분 아까 놀래고 소리치고 깜짝 놀고 이것도 일정한 값을 가지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건 여기 혈당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투압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항상성 유지는 신경계만 한다 혹은 호르몬계만 한다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결국은 얘들아, 식물이든 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은 신경이 있고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걔들이 그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생물의 특성, 개체 유지적 측면. 아셨습니까? 자, 발생과 생장 둘 다 공통점 뭘까요? 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든 세포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죠. 근데 마냥 증가합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유지해요. 그게 성장기가 끝난 거죠. 키가 마냥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식물은요, 마냥 커져요. 식물은 계속 숫자가 늡니다. 근데 동물은요, 어느 정도 상대 생장을 하다 멈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해요? 분열 안 해요? 합니다. 복구만 하죠. 근데 복구하는 능력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 주름이 생기고 이러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발생하고 생장은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발생은요, 이런 걸 발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수정란이라고 하죠. 어떤 개체입니까? 불완전 개체죠, 불완전 개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점이 뭡니까? 점이 핵이야. 이 점의 숫자가 세포의 숫자거든. 세포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작아지고 있지. 이거 무슨 말일까? 비정상적으로 큰 세포라는 거야, 이 수정란. 그 정상 세포 크기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점점점. 그런데 체세포 분열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체세포 분열은 여러분, 얘가 똑같은 애 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제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어때요? 자꾸 크기가 줄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발생이라고 해요. 이건요, 생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세포 분열을 하면 생장. 그래서 불완전 개체가 좀 가서 나중에 애기가 되는 거죠, 애기. 아, 뭐 요거까지 그려야 되나, 이렇게? 퇴출까지? 얘가 태아가 되는 거. 태아가 되는 게 이게 발생이에요. 그럼 생장은요, 어린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게 이게 생장이에요. 알았습니까? 다 체세포 분열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구리는 출발이 얘라는 거죠. 올챙이를 거쳐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되는 게 그게 생장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요, 요렇게 잘라서 시험에 낸다든지 요렇게 하죠. 요렇게 잘라서 발생이다. 알겠습니까? 여기 자르면 다 알잖아요, 내가. 여기 자르면 다 아니까 괜히 이렇게 슬쩍 자르면 와,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른 과정도 뭐라고? 다 발생 과정에 속한다라고. 개구리는 이렇게 막 뒷다리, 앞다리 뭐 이런 식으로 꼬리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다 뭐라고? 그리고 번데기, 막 저기 누에가 됐다가 다시 성체,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도 다 발생입니다. 아셨습니까? 불완전 개체가 뭘로? 완전한 개체로. 그래서 가끔 봐요, 요렇게 써주기도 해요. 여러분 요거를 지금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불러요. 핵상이라고 불러요. 핵상은요, EN과 N밖에 없어요. 핵상은 EN과 N밖에 없습니다. N을 보통 생식세포, EN을 체세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핵상은요, EN과 뭐밖에 없다고? N. 얘를 뭐? 체세포라고 해요. 체세포. 얘를 생식세포. 알겠습니까? 그래서 EN이 EN으로 가는 게 바로 무엇이다? 체세포 분열입니다. EN이 N으로 가는 건 감수 분열이라 불리우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명체 개체 하나는 발생 과정을 거치고요. 모든 생명체 그래요. 발생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성체가 돼서 더 큰 성체가 되는 생장 과정을 거친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라고요? 체세포 분열인데 얘는 불완전한 체세포 분열이에요. 나중에 분열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튼 깨구리 쪽으로 나온다면요. 성체가 돼가는 과정, 완전한 과정, 사람을 딴 태아가 되는 과정까지가 다 발생입니다. 아셨죠? 명심하시고요. 공통점 뭐라고?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포수가.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자, 이제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에요. 이제 세대를 거듭하는 거죠. 뭐 이상에 누구 하나 남기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생식과 유전인데 생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정자, 난자, 정액, 난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세포 같은 것들. 그러니까 후대를 기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식이라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런 거죠. 알겠지? 이런 것이 종족 유지적 특징이죠. 어린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입니다. 근데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애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단세포요. 아까 봤죠? 단세포는 체세포 분열이 뭐예요? 곧 생식이잖아요. 걔들은. 그치? 그런 것들을 성이 필요 없다. 무성생식. 하지만 유성생식은 정액, 난액, 암컷, 수컷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짐. 이것은 유성생식에 해당되는 거지요.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체세포 분열이죠.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뭐라고? 생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식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미씨가 있고 암술, 수술, 뭐 이제 동체네, 동체. 그죠? 요 안에서 같이 수정이 되는 과정이죠. 뭐 이게 벌로 하든 바람으로 하든 그 인간이 붓으로 털어서 수정을 시키든 수정이 되어서 결국은 개체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들이 종족 유지를 위한 특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요. 이거는 DNA 쪽 측면이죠. 자식이 나와서 부모를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유전도 역시 종족 유지적 측면인데 가끔 돌연변이가 나오죠. 이 돌연변이가 생명체가 계속해서 악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장이래요. 기회장. 돌연변이가. 그러니까 돌연변이들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 거야. 공교롭게 나왔는데 대박인 거지. 걔 혼자 살아남는 거. 근데 별일이 없을 때 나오면 천대받고, 그죠? 살아남지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암암리에 육손이 있는 거 알아요? 육손? 육손 알아요? 육손? 손이 6개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손이 6개 있으면 불편할까? 아무래도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쵸. 근데 보기에 좀 그런 거죠. 보기에 좀 그런 거예요. 사실 6개 있으면 타자치기도 맞죠? 그리고 다이아 반지 끼는 때 내 손에 다 채워줘. 6개를 채울 수 있잖아요. 대박 아니야? 물론 아래 크기 이만할지 모르지만 여튼 근데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손가락부터 세요. 그래서 많은 자른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요. 발 흉터 있나 봐요. 거기 뭘 봐요. 되게 드물어요. 그게. 근데 그게 우성이에요. 우성 형질이라고. 그 육손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 그러니까 유전을 할 때 새로운 개체 나오는 게 돌연변인데 그것조차도 종족 유지의 특성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자, 그 다음 적응과 진화가 있는데 제일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먼저 적응 진화는 여러분 기간 차이로 보세요. 기간의 차이. 누가 오래다? 진화가 오래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적응은 짧게 한 1, 200년 사이에 일어난 일.
그래서 적응이라는 건요, 습성을 변화시키며 적응한다. 그래서 개체군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체군이. 아셨어요? 같은 여우인데 사막여우, 북극여우 크기도 다르고 귀 크기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뭐 북극여우가 2배 반 커요. 한 5배 큰 것도 있어요. 귀는 몽툭하고 털도 하얗고. 근데 사막여우 때 조그맣죠. 그리고 걔들은 되게 잘 공중으로 잘 뛰어요.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걔들은 막 다 전갈이나 이런 거 잡아먹고 그런 애들이고. 걔들 토끼, 북극여우는 아니면 그 무슨 쥐, 캥거루쥐인가 무슨 쥐 그거 잡아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적응은 그 환경에 있어서 동일한 종인데 뭔가 하나씩 달라진 애들. 그래서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두가 제일 같은 개체군 따지는 거 좋아해요. 적응. 메스의 부리 있잖아요. 벌레를 잡아먹는 부리, 열매를 따먹는 부리,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적응인데 여기 보면 물이 부족한 지역의 식물 뿌리는 깊고 넓게 뻗는다. 그럼 물이 풍족한 데서는요, 뻗을 필요가 없죠. 얕게만 뻗어 있고 나머지 쪽에서 막 성장을 이루는 거. 이게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소나무 알죠?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어때요? 산에 가보면 쭉쭉 컸죠. 그죠? 바닷가 가보면 옆으로 가요. 소나무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해송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런 게 적응이에요. 바닷바람에 적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응이다. 진화, 오랜 세월 환경. 아예 변형된 거죠. 고래, 앞진어미 이런 것들 있죠. 알겠습니까? 선인장의 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공업화된 지역의 숲에는 어두운 색깔의 나방이 증가한다. 흰색은 다 걸려. 그죠? 다 걸리니까. 근데 이런 게요, 적응이 된다 안 된다가 되게 있는데, 여러분 외래 식물이 들어오잖아요. 외래 생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잖아. 요즘 그 얘기 쏙 들어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한동안 뭐 황소개구리를 죽여야 되네, 뭐 저기 뭐냐 개 죽여야 되네, 막 그다음 뭐 미국산 가재 들어왔다고 죽여야 되네, 피라냐가 들어왔다고 죽여야 되네. 물론 걔들이 베스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막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생태계는 자정작용이 뭐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후반에 뭐가 떴어요. 우리나라가 가구를 막 만들어서 해외 수출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나무 목재가 우리나라에 막 전쟁 후니까 나무가 없잖아요. 다 저기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배추 흰나방이 들어온 거야. 숨어서 계속 들어온 거야. 이것들이 막 우리나라 오니까 막 걔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털이 북실북실 나고요, 되게 커요. 나방이에요, 나방. 아, 지금이야 우리 막 이만한 새도 보잖아요. 나방 큰 거 안 봐요? 막 걔가 지금 벌떡벌떡 소리 나잖아요, 막. 근데 그때 당시에는 털이 북실북실 좀 막 하얗어요. 나방들이 막 전국에 퍼져가지고 산이 하얀질 정도로. 그래서 국가 비상령이 떨어졌어요. 나방을 잡아라. 소나무가 작살이 나니까. 근데 못 잡았어요. 어떻게 죽이는 그 순간까지 애들이 만들어내는 개체수가 많아. 못 잡았지. 한때 우리 중국 그 매미인가 그거 중국산 그거 있잖아. 그거 엄청 많았었잖아. 걔도 왜 사라진지 알지? 다 잡아먹혔어. 네가 비비탄을 죽여서 그랬어? 애들이랑 비슷한. 그랬어요? 얘가 컸네. 여러분 그거 3년 만에 종식됐어요. 왜? 처음에 우리나라 새들이 이상한 데로 돌아다니니까 건지들도 그렇게 피했단 말이야. 그래서 용감한 새 중에 한 마리가 먹었거든, 걔를. 배고프니까 멋있거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처먹으니까 딴 것들이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전멸했어요, 전멸. 걔들 우리나라에서. 왜? 표가 확 나잖아. 하얗고 표가 확 나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외국에는 흰색 꽃들이 많아서 거기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꽃이 어디 있어. 소나무 위에 있으면 그냥 하얗잖아. 전멸. 그런 거죠. 뭐 일본처럼 잘못 데리고 들어온 경우도 있죠. 몽구스를 데리고 들어와서 뭐 뱀을 잡으라고 나왔더니 이상한 거 다 처먹어갖고 또 뱀은 또 도망다니고 뱀 피해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요. 적응을 못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적응은 짧은 순간 그 환경에 맞춰서 지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종이 바뀌진 않아요. 진화는 아니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화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선인장, 갈라파고스 군도 이런 것들 실제로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설, 그러니까 자연선택이 이거잖아요. 적자생존. 그죠? 적자생존 이런 건데 얘들도 사실은 개체변이라는 여러 개체 중에 이런 애가 나와. 근데 여러분 개체변이는 뭐 한다?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느티나무 잎을 우리가 막 턴단 말이에요. 그럼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중간 게 제일 많다는 거지. 그래서 큰 거를 심으면 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개체변이로. 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근데 또 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얘가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누가 그걸 증명했냐면 농사꾼들이 증명을 한 거야. 보통 니네 그 가을 정도 가면은 처마 밑에 이렇게 옥수수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잖아? 난 처음에 그게 할머니가 비상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건 줄 알았어. 가장 큰 거, 그리고 씨알이 굵은 거, 그런 걸 다음 씨종으로 쓰려고 매달아 놓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걸 놓으면 그 심잖아. 그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안 거지. 오랫동안 농사를 지면서. 그런 거야, 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요런 내용들이, 그럼 뭐라고 했냐?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거. 요런 건 옛날에 기출이 된 것들이고, 이제 새로운 말들이 많단 말이야. 그것들을 다 노트에다 적어야 돼. 틀리는 거 족족. 알았냐? 절대 여긴 틀리면 안 되는 곳이야. 알았지? 자, 이제 바이러스. 여러분, 생물의 특징을 봤더니 무생물의 특성 뭐 이런 것들 잔뜩 있어. 근데 이 바이러스가 뭐냐?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란 얘기야. 알았어? 얘가 생물이 죽어도 아니야. 그럼 무생물이냐? 맞아. 무생물일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생물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성은 뭐가 있고 무생물적 특성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바이러스 특성을 한번 봐봐. 요 그림만 봐도 시험 문제 뚝뚝 떨어져. 요 바이러스 꼭 나온다 알았니? 핵산을 갖고 있어. DNA라고. 어떤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도 있어. DNA가 이중가닥이에요. RNA는 단일가닥이에요. 누가 복제하기 쉽겠냐? RNA.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3개월마다 변종을 해. DNA는 6개월 이상이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야? RNA라 해서 3개월 만에 얘들이 변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얘들을 예방주사 백신을 만드는 속도보다 걔들이 변이하는 속도가 빨라. 솔직히 지금은 니들이 항체를 갖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인간이 만들어서 퍼뜨린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항체에 견디고 있다고. 그런데 이건 당분간이야. 앞으로 2년, 3년 후에 엄청난 게 올 거야. 이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야. 얘들이. 20년부터. 메르스를 출발해가지고 쭉. 알았어? 그게 변이 된 거야. RNA 바이러스가. 자, 요건 이 바이러스에 뭐를 갖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이거 생물적인 특성이잖아. 왜? 얘를 갖고 있으면 뭐가 가능해? 유전이 가능해. 알았냐? 동일한 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단백질. 이 껍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어차피 이 바이러스를 만들 때 이것도 합성해야 돼. 그치? 밑에 얘들은 둘째치고 얘들까지 다 합성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 일단 바이러스의 일반적 특성에 핵산을 갖고 있어. 유전이 가능하고 단백질 껍질. 결국은 단백질이라는 고분자도 있다는 얘기야, 얘들이. 다음. 이거 중요한 말인데 세균보다 작다?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태반이라는 게 있다. 태반. 그러니까 태아하고 엄마하고 경계. 이 태반을 통해서 혈액은 이동을 못해요. 엄마가 B형이라도 A형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소나 이런 것들은 넘겨줄 수 있고 영양소는 넘겨줄 수 있어도 혈구는 안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요. 바이러스는 넘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위험한 거죠.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B형 간염균에 걸렸다. 아예 안 걸려. 세균은 태반을 통과 못하는데 바이러스는 통과한다. 누가 작아요? 바이러스가 훨씬 작아요. 아셨습니까? 저런 거 크기가 세균보다 작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물성 바이러스가 뭐 이런데 이게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HIV. 바이러스의 덩치가 제일 크죠. 저분은 T 림프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몸의 영원한 수호자. T형. 알았어요? 그 형님이 쟤랑 맞짱을 뜨시죠. 근데 제가 막 증식하는 속도를 못 이겨요. T 림프구가. 그래서 전멸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닌데요. 왜? 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뭐 약도 먹고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게 비싸죠. 그 저기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고요. 자, 그럼 저걸 통해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 요 모양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어요? DNA 핵산, RNA 핵산이 어디 있는지도 나오고요. 요런 모양, 요즘에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요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에요. RNA 바이러스. 알았죠? 저런 게 DNA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RNA가 훨씬 변형 기간이 짧습니다. 그럼 바이러스 특성, 이건 보편적으로 100% 나오는 거예요. 먼저 생물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명심하세요. 얘가 숙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이 숙주는 대부분 원핵세포인데 대장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균 정도. 들어가면 종속적인 물질 대사를 한다. 자신이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물질 대사 막 가르쳐줬죠. 제가 동아이와 중간에 제가 비워놨습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요 외지간한 속도로 일어났다가는 우리 생명체 유지 못해요.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저 온도에서도 우리가 온도가 몇 도인데요? 우리가 막 200도 400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36.5도인데 화학 변화가 잘 일어나려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효소가. 알았습니까? 우리 몸에 1억 개 넘는 효소가 있다니까요. 그 효소가 다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2도씨 3도씨로 높아지면 그냥 소화 하나 못하고 설사하는 거예요. 쭉쭉쭉. 아셨습니까? 효소들이 맛이 가서. 그 어린아이들 효소 생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 온도가 2도 3도만 올라가면 죽어요. 생명 위험해요. 알았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떤 놈이냐? 효소 자체가 없어. 그거 어디서 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침입해요. 저 발짝 딱 대고 누구만 요 대갈수만 딱 따고 DNA 침입해. 그 안에서 그 대장균 내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지가 증식을 한다고. 여기서 증식을 해서 수를 늘린단 말이야. 이게 생물적인 특성이야. 뭘 갖고 있어서? 핵산을 갖고 있어서요. 핵산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뭐를 한다? 증식을 한다. 분열한다는 말 안 쓴다. 알았니? 분열은 자기 요소 이용해서 나누는 건데 얘는 종속적이야. 물질들 자체가. 그래서 봐. 생물적인 특성에 보면 얘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남의 효소를 갖다 해야 돼. 종속적이다. 다음 생식과 유전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사실 분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식 아니야 걔들은. 그죠? 그리고 DNA 개수가 늘어나잖아. RNA 개수가 늘고. 그럼 이게 유전. 똑같은 모치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응과 진화를 해. DNA 복제가 되면서 얘가 진화를 한다. 그래서 백신이 안 들어. 막. 알았어요? 그런 과정이 생물적 특성이다. 그럼 무생물은 뭐냐? 그런 효소가 없어가지고 독립적으로. 다시 말해서 봐라. 얘는 그냥 밖에서는 숙주 밖에서는 무생물이야. 숙주 안에서는 그 한계적. 그러니까 좀 약간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의 생물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핵산을 가지고 있다. 다만 조건이 뭡니까? 숙주안 효소를 빌려서 종속적 물질 대사. 그래서 뭘 한다? 분열이란 말 쓰지 마세요. 증식한다.
알았죠?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 그때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어. 진화죠. 알았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 알겠죠? 근데 무생물은 뭐가 없다? 효소가 없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효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런 말은 다 숙주박이야. 숙주박. 안에만 들어가면 동물 저기 생물처럼 행동한다니까. 걔들 거 다 이용해가지고. 알겠어? 네. 그거를 명심하자. 자,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증식돼서 숙주를 아작내는 그림이야. 이 니네 인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니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니네야,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침투하는지 사람이 이제 끝나는 거. 조직이 어디에 침투하느냐에 따라. 자, 봐봐. 1번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아까 DNA 바이러스였잖아. 기억나냐 아까? 그지? 동그란 RNA 바이러스 다른 모양이잖아. 얘를 든 거야. 딱 부착을 해. 숙주세포에 부착이 딱 되면 DNA가 자동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녹이는 효소가 나와서 얘들이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장균. 원핵세포들. 원핵세포는 그 겉에 이제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 식물의 세포벽과는 달라요.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예요. 그 뼈 역할 하잖아. 식물은 뼈도 없는데 되게 단단하잖아. 식물로 맞고 큰 애가 니들 아니냐. 매질. 나무로 맞잖아. 어? 뭘로 맞아요? 맞아봤어요? 쌤한테 맞아봤어요 혹시? 요즘 안 때려요? 허허 이것들이 그냥. 선생님 남고 남중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아침 딱 8시에 수업이 이렇게 시작해보면 아직도 기억나. 저쪽 교실에 조용한데요. 팍팍 소리 나요. 막 맞는 거예요 선배들. 막 그럼 막 팍 하면서 2학년 때 막 그러면서 보면 막 난간에 발바닥이 쫙 있어. 이 창틀이잖아. 여기다 발바닥 올려놓은 거 다 이렇게 엎드리고 팍팍 막 보면 어우 그런.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컸거든. 어디 선생님 그림자를. 심지어 내 짝꿍은 그만뒀어요 학교를. 맞았어요? 예. 근데 보통 때리는 게 한 번 때리고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막 그분이 화가 났나 봐. 또 와서 또 때. 한 5분 연설을 또 와서 또 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전화 갔어요. 한대. 그분 참 착했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불편하고 어떤 포인트? 그러게 말해요. 부어세면는데 막 굿인데 거북이. 일단 얘가 여기 침투하면요 숙주세포에 누구만 집어넣는다? 저 DNA 핵산만 싹 집어넣어요. 봐봐요. 들어왔죠? 얘만 들어가서 종속적인 뭐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합니다. 이 안에서. 물론 이 들어가는 환경에 따라 적응도 할 거고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도 할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 숙주 DNA를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숙주 DNA가 누구냐면 이게 대장균의 DNA인데 보통 대장균 DNA들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 고리예요. 원형 고리. 알아서 걔를 다 절단내요. 다 잘라요. 왜? 자기 경쟁생이니까 걔가. 걔를 다 절단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리보솜 있죠, 여러분들. 리보솜. 원래 여러분 세포 소기관에 다핵세포는 리보솜이 대단위체가 있고 소단위체가 있어요. 둘이 딱 눈사람처럼 만난 다음에 거기 사이에서 막 단백질이 합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들은요, 긴 원형 봉처럼 생겼어요. 리보솜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자체 리보솜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진핵세포의 대단위체, 소단위체 리보솜이 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도 자체 리보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핵세포가 다핵세포에 들어와서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 아니냐? 라는, 알겠습니까? 세포 윤회의 융합설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세대에는.
여튼 얘를 작살 내놓고 얘들 걸 누가 이용해? 얘들이 이용해. 다 그 안에 있는 걸. 효소도 이용하고 해서 얘 자체가 복제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지들이 막 증식을 하게끔. 그래서 봐봐. 유전체 핵산 단백질을 그 안에서 막 합성해서 요 대갈스를 만들어. 일단 DNA 만들고 그 주위를 단백질 껍질이 차게끔 만들어. 그 개체수가 되게 많아져. 그 다음에 발이 형성되면서 뚫고 나오는 거야. 그럼 하나는 작살나는 거야. 원엑스파. 알겠니? 여기 봐. 자가조립 진짜 뛰어나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이때 봐봐. 여기서 생산을 할 때 돌연변이도 생기고 변이도 생기는 거야 이때. 알았어? 이 기간이 짧은 애가 RNA고 긴 애가 DNA다. 명심할 건 쟤들은 저 안에서 분열한다? 너 증식한다. 알았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사람의 비교 한번 볼까? 바이러스, 세균, 사람 여기부터는 생명체잖아. 요 둘은 생명체인데 핵산은 다 있다는 거지. 이게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이야. 핵산이 있어서 유전이 가능하고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세포 아니라는 거야. 얘는 세포 아니야. 알았지? 중요한 건 얘들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세균은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단세포야. 얘들은 그냥 자기 자체가 세포야. 물질을 다 못해.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얘들은 다 있어. 한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얘들아, 이거 잘 봐. 얘가 원핵세포라겠지. 핵이 있냐 없냐? 없지. 핵산은 있거든. 그럼 핵이 뭔데? 핵막에 둘러싸인 것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사람은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핵막, 이중막으로 둘러싸여서 핵이 있어.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봤지 얘들? 점 없잖아.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지. 핵막이 없는 거야. 이 DNA를 보호할 핵막이 없어. 그러니까 바이러스한테 속수무책인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핵이 없다가 정답이야. 핵막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 이거 명심해라. 자,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진다. 얘는 분열 자체가 뭡니까? 생식이에요, 얘들 자체는. 그래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알았어? 근데 얘는 일어난다. 특히 요거, 요 두 개 부분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균 여과기거든요. 세균은 저기서 걸러지는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예요. 이 실험의 결론은. 아셨습니까?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바이러스는 뭐 한다고 얘기한다? 증식한다고 꼭 얘기해야 됩니다. 자, 화상토양탐사, 이거 물질대에서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동화냐 이화냐죠. 이 그림을 딱 보세요. 램프 켜있죠? 동화예요.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알았죠? 그 여기 가열장치 있죠? 동화라고요. 에너지 가열됩니다. 흡열입니다. 흡열. 그럼 이 방사능 계측기는 뭐냐? 얘들을 계측하는 거야. 이 양이 줄었느냐 보는 거라고. 왜? 얘가 합성이 돼서 고분자가 되면 14짜리 CO2가 줄겠죠. 근데 이상이 없어? 그러면 생명체가 없다가 결론이 나요. 실제로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없다. 자, 간은 그럼 동화작용인데, 자, 이화작용은 뭐냐? 이렇게 고분자가 들어갑니다. 고분자가 들어가는데 이 방사성 영양분 용액 속에도 14짜리 탄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걔가 만약에 이화가 돼서 CO2라는 저분자로 나온다면 여기 계측이 되겠죠.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럼 생명체 없다. 알았지? 그래서 이 기체 분석기는 뭐냐? 영양분이 들어갔을 때 무기호흡을 하든 유기호흡을 하든 뭔가 반응을 하게 되면 CO2가 많아진다든가 O2가 준다든가 뭔가 반응이 있겠지. 없더라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생명체가 화성에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잘 읽어봐봐. 알겠냐? 잘 읽어보고 봐라. 자, 기초 필요 없어. 기초 꺼내라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런 것들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이거든요. 위에 있는 요것도 그렇고요, 밑에도 그렇고요. 요 기초라는 표현이 있는 거 있죠. 기초. 알겠습니까?
기억, 니은, 이응, 시옷이 뭔지 아냐? 개념은 개념 완성 문제란 얘기 이게. 앞에 이니셜이야 다. 야, 1번 맞았나 틀렸냐? 얘는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다면 쟤는 안 되지. 그지? 쟤는 그래서 어떻게 종속적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효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물기생이라는 표현을 써. 활물기생. 살아있는 생물 속에 들어가서. 여기 2번 있지?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틀렸어. 증식. 알았지? 증식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틀린 말이다. 3번 나의 핵 속에는 DNA, RNA 모두 존재한다. 이 말 잘 들어야 되라. 그냥 외워라. DNA가 있으면 RNA는 그냥 있는 거다. 알았지? 다시 DNA가 있으면 RNA는 그냥 있는 거야. 이건 뭐가 같냐면 자동차가 있으면 차키가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 차키만 있고 자동차 없는 애들도 있지. DNA는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단백질을 끊임없이 합성을 해내야 되거든. 그때 그 정보를 운반하는 애가 RNA야. 알겠지? 그러니까 DNA가 있으면 무조건 RNA는 있다. 그럼 RNA가 있으면 무조건 DNA 있냐? 그건 아니야. RNA 혼자만 있는 생명체도 있어. 알았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고. 가는 나를 숙주로 이용해서 증식이 가능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증식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핵 속에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안에는요, 동화기화 모두 일어나요. 무조건. 알았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다 일어나요. 어디요? 핵 속에서도. 핵에서 합성 안 될 것 같아요. DNA 복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조건이요. 알았습니까? 됐고. 하하. 이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약간 고등학교에 맞춰진, 고3들에 맞춰진 문제거든요. 우리가 물질 대사를 안 배웠다라는 가정을 친다면, 뒤쪽으로 안 배웠다고 친다면 ATP가 나오면 안 되지만, 알았습니까? 이 ATP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화폐잖아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론 금방 사라지지만, 우리가 손만 쥐었다 폈다 5번만 해도 사라지는 애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A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나왔다? 이거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알겠죠? ATP 합성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호흡과 소화의 차이가 뭐냐고. 둘 다 공통점은 이화거든? 근데 소화는 몸 밖에서 일어나요. 이랬더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소화기관 내가 다 몸 밖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두루마리 화장기의 동그란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 공기 이렇게 통과하잖아, 공기. 몸 밖이라고요. 여기 입이고요, 이게 항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 내도 다 몸 밖이에요. 그래서 소화의 분비선이 다 외분비선인 거예요. 눈물 나오죠? 외분비선이에요. 오줌 나오죠? 외분비선? 침 흘림, 외분비선. 이 침도 소화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몸 안에도 다 몸 밖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서 피가 나면 다 뭐라고 그래요? 몸 안이라는 표현은 웃기다. 우리 피 나면 출혈 났다고 그러죠. 출혈. 위에서 나와서 출혈이에요. 장에서 나와서 출혈이고 장출혈. 야, 니네 뇌출혈 들어봤지? 뇌출혈. 이 뇌에 뭐 있냐? 두개골 있지. 그 사이도 몸 밖이야. 알았니? 그래서 뇌출혈이야. 그래서 두개골이 딱 있으니까 피가 뭐 차면 차이겠지. 그래서 그 공간에 피가 차면 뇌를 누르잖아? 그 부분이 언어 담당이면 실어증 걸리는 거고, 기억 담당이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야. 알았어? 뇌출혈이 되게 위험해. 알겠어요? 왜? 뇌에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여기를 얼른 뽀갠 다음에 피를 뽑아. 뽀개갖고 하기 좀 그렇죠? 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ATP를 생성하는 이 과정,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시 이것들을 얘로 만들잖아요. 동화 과정이잖아. 이때 ATP가 첨가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쟤는 뭐예요? 이화죠, 이화. A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얘는 뭐예요? 동화죠. 이런 과정이죠. 아셨습니까?
특히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것들은 중성지방. 알았어? 중성지방. 나중에 여러분들 소화에서 배우겠지만 지방은 3개가 있어. 중성지방이 있고요. 이게 지질이죠 사실. 지질은 3개가 있는데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 니네 어디서 배웠어 인지질? 이중철. 세포막. 구성성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탄소예요 탄소 여러분. 탄소 구분자. 인지질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 스테로이드. 너희들 그 저기 뭐 콜레스테롤 일종의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계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요 여러분 되게 너네 스테로이드가 인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보면 안 좋잖아요. 니들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성호르몬들이 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자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붙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그거 처음에 도핑 그거 검사 되게 많이 했잖아. 예전에 마군단이란 말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지? 중국이 올림픽 2년 동안 육상을 다 잡은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육상 강국이 그때 독일이었거든. 독일하고 막 미국하고 다 가서 도대체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렇게 맨날 얘들이 한 번도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애들이 이렇게 막 장거리나 이런 걸 다 잡나가서 막 몇 번 며칠 같이 합숙하면서 연구하고 결국 알아냈잖아. 마약 섭취, 마약 섭취, 스테로이드. 그거 먹은 거야. 그래서 그때 걔들 때문에 도핑이 막 강화된 거야. 걔들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지방이 스테로이드가 있고 인지질이 있고 중성지방이 있는데 얘는 지금 중성지방이야. 지방산 글리세롤. 그 지방산을 보통 요렇게 그리거든 얘들아. 요렇게. 그리고 이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생긴 지령이 있지. 이걸 지방산이라고 그래. 실제로는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꼽혀 있는 게 중성지방이야. 그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소화됐다고 하거든. 예전에는 요거 하나에 요 3개 이렇게 배웠어, 니들이. 근데 보니까 3개가 다 안 끊어지는 거야. 요 정도만 돼도 세포막에서 흡수가 돼. 들어가잖아? 암주간 이런 데로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다시 정착이야. 왜? 장착이 됐을 때 그람당 킬로칼로리를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거 몸은 뭐냐? 어쨌든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해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복부에 지방이 많다. 몸이 너희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얘 언젠가 쓰러질 것 같다. 예를 들어 보충하자. 근데 체지방이 없다. 되게 유하게 보는 거죠. 너희들이. 튼튼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배놓은 사람들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몸에서 경고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됐고 얘들은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고 근데 뒤쪽 문제들이 다 뭐냐면 지금 여기는 내신성 문제로 따지면 뒤쪽에 모고 문제들이 많거든.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 옛날 문제들이고 뭐 완자나 오투나 이쪽 요런 문제들 여러분 요런 유형이 나온 문제는 무조건 다 푸셔야 됩니다. 이거 나와요. 100%.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바이러스하고 세포 비교하는 문제 하나 나옵니다. 2가지 유형. 다음에 여러분 이게 원핵세포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알았어? 원핵세포는 핵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핵산은 있다. 알았지? 심지어 어떤 것도 나오냐면 니에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온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꼬리가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도 여러분들 뭐라고 하더라고? 단세포. 알겠어요? 원핵세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핵세포인데 얘 크기를 크게 그려서 그래요, 여러분. 요게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게 요거니까. 알았어? 근데 이거보다도 얘는 더 작은 거죠. 바이러스는 크기 비교를 꼭 하시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요런 문제 나오는 거죠. 꼭 열심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됐고
바이러스의 특성 보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만 이렇게 놨지 쟤는 바이러스, 얘는 원핵세포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계속 비슷한 유형. 자, 이제 이게 모고거든. 모고를 가만히 봐라. 모고를 가만히 봐라. 모고를 가만히 봐라. 뭔 얘기냐? 다 생물의 특성만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이쪽 단원이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얘들만 나온다는 얘기야. 바이러스 나오지 않죠? 화성 탐사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내신은 어때요? 1부터 적어도 3단원까지가 이 중간고사 내신이고요. 조금 길게 나가는 학교들이 항상성에서 흥분의 전도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말고도 아까 화성 탐사, 그 다음에 진핵세포하고 그 다음 그냥 원핵세포, 그 다음에 바이러스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기필코 나온 문제들. 기필코. 저 위에 이게 연도예요, 여러분. 22년 04월. 자,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여러분? 06월, 09월, 그 다음에 수능. 이 셋은 반드시 푸세요. 이게 평가원 문제예요, 평가원. 그러니까 4월은 교육청 모의고사지만, 그리고 저게 바로 친 거 있어요. 이 가로 친 거들. 이거 22년 7월이겠죠? 10월, 23년 1월, 작년 1월 모고겠죠? 이런 거, 히말라야 산양, 이런 이름까지 캐릭터로 쏘세요. 제가 틀렸으면.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4월 모고, 이런 거, 6월. 이런 거 잘 보시라고. 6월 모고. 알겠습니까? 9월 모고. 이 자리는 별로 없네. 2학년들이 본 모의고사도 있거든요. 3월 모고. 요런 것들 잘 보세요. 이게 2학년 모고들인데, 이거 좋아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해요, 저거. 저건 2학년들. 그러니까 얘네가 6월 되면 또 모고 볼 거고요, 생명. 11월 수능 끝나고 또 볼 거예요, 고3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나온 문제, 이런 문제들. 알겠어요? 이런 거 딱 보니까 뭐 나와요, 벌써? 아, 발생이구나. 눈치 뜨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괜찮아요. 네. 지금, 앞에 문제도 여러분들은 푸셔야 되고요. 뒤에 문제들은 대부분 생물의 특성 문제예요. 그냥 생물의 특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알겠죠? 생물의 특성 문제들이고, 수능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작년 고3 애들, 또 올해 고3 애들이 공부, 빨판 상황 같은 거.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유형만 잘 보세요. 생물의 특성에서 문제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세포 비교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성탐사 나오고요. 알겠어요? 거기서 하나 더 나온다면 이쪽에서 아까 봤던 거 있죠. 잔뜩 써있고 지금 요거 관벌레 뭐 어쩌고 많은데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놓은 거 혹은 뭐 요런 식으로 막 단락 문제들 있죠. 거기서 끄집어내서 물어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끝까지 푸시고, 그리고 풀면서 여러분 잘 봐. 풀면서 지금 오늘 거의 2, 30문항은 풀고 가야 되거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막 풀고 노트에다가 봐. 한 면 풀고 채점해. 알았니? 한 면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거기 틀린 거 노트에 넘겨줬고 그 다음 또 면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쪽 바로 시험 볼 거야. 아마 많이는 안 볼 거지만 한 10문항, 12문항 이 정도는 볼 거야. 틀리면 또 옮겨줬고.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쪽에선 반 정도는 여기 있는 기존 문제들을 낼 거고 반은 좀 사설이나 이쪽에서 있는 것들을 낼 거야. 알았어요? 오케이? 네.